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고 최근 떠오르는 스포츠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올댓스포츠가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는 잠깐 쉬었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위클리 이슈가 아닌 먼슬리 이슈로 30분을 꽉꽉 채웠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와서 스포츠 이슈에 이어서 토크 난장판 시간도 오랜만에 진행하려 합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로 저와 PD님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니까요. 어떤 주제일지, 무슨 얘기를 나눌지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난한 오프닝과 함께 출발하는 5월 13일 낮방송도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올댓 스포츠. 위클리 이슈 코너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코너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매일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기사의 내용을 소개해주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즉 7일 동안이니까 당연히 7개의 기사가 나오겠죠. 저번 주에 신기하게도 7개의 기사 중에 딱 하나를 빼곤 모두 다른 스포츠 선수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월요일엔 어떤 선수의 소식이 많은 인기를 얻었을지 한번 들어볼까요? 차붐 하면 생각나는 선수는 당연히 차범근 선수일 텐데요. 제2의 차붐하면 떠오르는 선수는 바로 이 선수입니다. 분데스리가에서 한국인 돌풍을 일으킨 선수, 순간적인 속도와 지속적인 속도까지 모두 빠른 윙포워드. 잠시만요. 차두리 선수는 차범근 위원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 말고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5월 4일) 월요일에 가장 인기 있었던 기사는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축구 클럽 리버풀이 손흥민 선수를 원한다는 이적 루머를 담고 있었습니다. 1,500만 파운드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독일 분데스리가 정규리그 24경기에서 11골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유럽 챔피언스 리그 5골 등 이번 시즌 총 17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가 이번 이적 시장에서 갈수록 주목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제가 감히 해보겠습니다. 이미 같은 프리미어리그 클럽 축구명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중위권 팀인 토트넘 하스퍼가 관심을 보일 만큼 이적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다음 시즌 레버쿠젠의 새 유니폼 모델로 발탁된 손흥민 선수가 소속팀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다른 팀으로 옮길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 기대됩니다. 이어서 어린이날 조회수 1위 기사입니다. 머서보다 낫다 강정호 주전청신호 밝혔다는 제목으로 오센의 김태우 기자님이 작성해주신 기사군요. 토요일에도 강정호 선수는 메인 기사의 주인공이 되면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당시 제한된 출전 경기 속에서 15경기 타율 2할 8푼 1리 1홈런에 7타점을 기록한 강정호 선수는
21경기에서 타율이 2할 밑을 맴도는 머서 선수보다 나은 성적을 보여줬죠. 토요일엔 교체 투입 경기에서 첫 안타를 기록하면서 좋은 타자의 기준인 타율 3할을 넘겼습니다. 지난 시즌 KBO 리그 최고의 유격수 강정호 선수가 스스로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증명해낸 거죠. 아직은 섣부른 기대일지도 모르지만 강정호 선수가 한자리에 붙박이로 고정돼서 주전 자리를 꿰차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현재 유격수와 3루수를 병행하는 내야수 유틸리티 플레이어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선발 출전 시 더 뛰어난 성적을 보여주는 강정호 선수라면 주전으로 도약했을 때 더 안정적이고 좋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저희가 잠깐 언급해드렸던 소식인데요. 마침 저희가 방송을 하는 지난주 수요일날 새롭게 터진 트레이드 기사, 한화, 기아, 유창식 포함 4대3 트레이드 단행이라는 놀라운 보도였죠. 한화 선발진의 미래라고 불리던 7억 8 유창식 선수와 기아의 마운드에서 마당새 역할을 하던 임준섭 선수를 주축으로 선수 맞교환이 이루어져서 많은 야구 팬들이 놀랐습니다. 쌍방울 레이더스 시절 감독과 선수로 사제의 연을 맺은 김성근 한화 감독과 김기태 기아 감독의 합의가 이뤄진 새로운 트레이드 소식이 앞으로 한국 프로야구 판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기대되는군요. 이어서 바로 갈게요. 목요일 오늘의 MLB 이창섭의 칼럼인데요. 추신수 선수는 홈런을 치고 강정호 선수는 팀의 유일한 멀티히트, 즉 한 경기 2개 안타 이상을 기록했다는 기사입니다. 강정호 선수와 관련된 내용은 아까 언급했으니 이번에는 추추 트레인 추신수 선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추신수 선수는 4월에 10번 타석에 들어서서 한 번 안타 치는 확률, 즉 타율 1할에 미치지 못하는 타격 슬럼프에 빠졌었죠. 하지만 5월 그의 타율이 반등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당시 6경기 연속 장타를 때리며 타율을 1할 정도 올렸죠. 사실 연속 안타 기록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추신수 선수인데요. 연속 장타 기록은 7경기까지만 이어졌지만 연속 경기 안타 기록은 오늘 홈런을 포함해서 12경기까지 지속되고 있고 아직도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비더 레전드라는 이벤트 아시나요? KBO 리그에서 그날 경기 안타를 친 선수를 맞추는 이벤트인데요. 12경기 연속 추신수 선수만 골랐으면 메이저리그에서 전부 맞췄을 정도로 뛰어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강정호 선수의 성공적인 메이저리그 출발에 이어서 추신수 선수의 부활까지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만 부상에서 복귀해준다면 정말 금상첨화일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120억을 받겠습니다. 이 한마디로 많은 야구 팬들의 조롱거리가 되고만 선수가 있었죠. 바로 삼성의 최영우 선수인데요. 그는 올 시즌 성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면서 120억이 허황된 말이 아니란 것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지난 주중 넥센과의 3연전에서는 넥센 히어로즈 박병호 선수와의 4번 타자 맞대결을 압도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성적은 현재 3할 3푼 1리 12홈런 36타점 23득점. 이 타격 페이스가 시즌 내내 이어진다면 시즌 MVP까지 바라볼 수 있는 흐름이죠. 최영우 선수는 결승타 순위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팀의 에이스인 4번 타자답게 경기의 승부를 결정짓는 결승타를 가장 많이 친 것이죠. 최영우 선수가 꾸준한 모습을 보여줘서 이번 시즌이 끝난 이후 FA 계약에서 어떤 조건에 사인을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최영우 선수의 소식이 긍정적인 내용이었다면 이번엔 안타까운 기사인데요. 한화의 탈보트 선수가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격분해서 퇴장당한 소식을 다뤘습니다. 투수가 1루 주자를 견제하는 상황에서 애매한 다리 동작으로 심판이 부정투구인 보크를 판정한 것에 대해 분노를 표출한 것이죠. 이어 그는 생중계가 뻔히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카메라와 마이크가 모두 있는 곳에서 욕설을 내뱉어서 팬심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안 좋은 성적을 보여주던 탈보트 선수는 퇴출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두산의 잭 루츠 선수, 한화의 나이저 모건 선수에 이어서 이번 시즌 세 번째로 퇴출되는 외국인 선수가 탈보트 선수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토크 난장판 시간. 오늘은 특별히 PD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토크 주제는 바로 내일 있을 경기죠. 챔피언스 리그 4강 2차전 레알 마드리드와 유벤투스의 경기 승부 예측입니다. 어떤 팀이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올라서 하루 먼저 결승 진출에 성공한 바르셀로나를 만나게 될지, 그럼 중위권 축구팀 팬인 PD님과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윤석준 PD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방송 출연도 해주시네요. 네,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자 제가 직접 나와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레알 마드리드와 유벤투스 중에서 어떤 팀이 챔피언스 리그 결승 진출에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아무래도 1차전의 승리로 가져간 유벤투스가 진출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유벤투스 원정에서 귀중한 원정골도 가져간 레알 마드리드도 결승 진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중원에서의 싸움이 압도적이게 유벤투스가 강하다고 봅니다. 1차전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유벤투스는 마르키시오, 피를로의 라인이 레알 마드리드의 라모스, 토니 크로스 라인을 압도했습니다. 더군다나 2차전에는 유벤투스의 또 다른 에이스 폴 포그바 선수가 출전할 수 있다고 하니 중원에서는 오히려 힘이 더 보태진다고 할 수 있죠. 네, 이 포그바의 중원가스로 미들라인 힘을 살려서 유벤투스가 승리한다는 얘기군요. 저는 사실 PD님 의견과 반대로 레알 마드리드가 결승에 진출하지 않을까 합니다. 첫 경기만 보더라도 마드리드가 찬스를 가져가는 장면에서 사실상 중원을 활용하지 않았거든요. 어차피 중원에서 유벤투스에게 밀릴 거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통해서 찬스를 이끌어냈죠. 여기에 2차전이 마드리드의 홈에서 벌어진다는 이점이 추가돼서 레알 마드리드가 결승전에 진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결승전은 아마도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엘 클라시코가 되겠네요. 저는 그 뻔한 매치업보단 덜 만났던 상대, 참신한 경기를 보고 싶은데요. 아무튼 내일 새벽에 펼쳐지는 경기, 레알 마드리드와 유벤투스의 챔피언스 리그 4강전 2차전 경기가 정말 기대됩니다. 네, PD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 복귀해 주시고요. 네. 저는 노래 듣고 방송 마무리할게요. 네. 토크 난장판에서 나눠봤던 대화의 내용처럼 스포츠 경기가 펼쳐지기 전에는 항상 여러가지 예측들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측들은 내기로 이어지고 단순한 내기는 어느새 돈을 거는 상업행위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방송에서 승부를 예측해보고 있는 제 자신을 보니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가벼운 예측은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이런 취미에 돈을 걸어서 불법적인 상업행위는 하지 맙시다.
이래봬도 제가 교육방송국 아나운서거든요. 불법 스포츠 문화는 지향하고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지향하는 그런 스포츠 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올댓 스포츠! 지금까지 제작 윤석준, 기술 정원석, 진행의 양성래였습니다.